집중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국면, 이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서천 화재 현장을 동시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방문하면서 일단 이틀 만에 일요일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화요일에 이틀 만에 이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함께 갈 때는 따로 갔는데 올 때는 KTX 같이 타고 오면서 1시간 정도 얘기도 나눴고 또 서울역에 내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국면 그야말로 이제 봉합인데 이제 완전히 상처가 아물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먼저 서천 화재 피해자분들께 유도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등 지원 절차들이 좀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 설정 항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공천에 지나치게 의중을 반영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네. 여당이 또 대통령과 지나치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주장이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라는 논란을 전부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멸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립할 때가 아니고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해야 할 때고 그것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이 적절한 타협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총선이 77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박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서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봉합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공멸 위기감 이게 결국은 이른 봉합을 낳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예. 저는 이번 봉합이 세 가지 점에서 여당의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 모두가 패배한 봉합 아니냐.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예. 명품백 수수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그 어떠한 전향적 자세도 내놓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상처만 입었지 얻은 건 없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공천 개입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당무 개입은 법률 위반 사항이에요. 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 출신인데 이런 위법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저항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이 심기 경호에만 그렇게 하냐 이런 한계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패배라고 보는 거고 예. 두 분 모두 어저께 그 화재 현장에서 이 화해 쇼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 화재 주민들이 이럴 거면 왜 왔냐 우리가 들러리냐 여기 대통령한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네. 와서 사진만 찍고 가더라 이런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분을 기다렸어요. 대통령을 그 추운데 얇게 입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 2층 올라가서 화재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통령 오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인 대표들 모시고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모토인데 정작 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제 그 봉합이 예. 전반적으로 여권의 지금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상처만 남은 이제 봉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사건의 발단이 됐던 어떤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해법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요? 예, 먼저 어제 서천 화재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피해 주민 대표들 약 50여 분을 만나기도 했고 예. 특별 재난구역 선포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층의 상인들을 만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보다는 그 참모진에서 현장 관리에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최근의 사태가 약속대련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약속대련이었다고 하면 확실한 결과물, 양측 다 승리하고 얻는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만 봉합해 있고 양측 모두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70여일 남은 총선 과정에서 특히 공천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명품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봤을 때 한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겠지만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비 논의를 좀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사퇴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공천 과정이나 향후 총선 과정에서 좀 발언이 좀 지나친 측면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유감 표명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한 해결은 아니고 갈등의 임시 봉합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만큼 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좀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합리적인 채법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건강한 당정의 긴장 관계는 국가 또 대통령에게 모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거나 또는 사퇴를 시킬 경우 명목이 뭐가 됐든 뭐 마포 출마를 위해서 비대위원을 사퇴하든 뭐가 됐든 국민들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당이구나. 지난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침묵 항의 시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김경률 비대위원도 더 이상 사퇴하지 않고 아마 버티기로 들어갈 건데 문제는 용산도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용산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또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용산이 변화가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꼴이 말았구나. 예.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본격화되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아직 1차전은 시작도 안 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상황은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총선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지난번에는 이제 큰 틀에서 뭐 하위 10% 컷오프, 30%, 20% 감점, 뭐 삼선 동일적 삼선 의원 15% 추가 감산 이런 이제 큰 그 점수를 이제 규정을 했고 어제는 이제 전략 공천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뭐 저 역대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역이라든지 컷오프된 지역,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상 우리가 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기준을 갖다가 이제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이상 패한 지역, 예. 또 총선 지방선거에서 패한 지역이나 아니면 또 후보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한해서 전체 지역구의 20%인 최대 50석까지 전략 공천이 가능하게 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기는 공천, 선거에 승리하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하고 통상적인 수준인데 뭐 해당 지역구가 원희룡 전 의원이나 전 장관이나 또 김경률 비대위원회 지역구여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공천 기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뭐 논란의 거리가 된다든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소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전략 공천 그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당히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시기와 맞물려서 즉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것과 맞물려서 보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좋게 말하면 운신의 폭이 커졌다. 전략공천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 한동훈 체제가 뭔가 물갈이라든지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 이런 과정의 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체제가 조금 기동의 여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큰 판차원, 판세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언정 경합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은 또 인물론이 있으니까 판세 플러스 인물인데 그 인물 경쟁력에서 소위 말하면 야당의 다선 의원보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더 나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운신의 폭이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밌는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예. 자, 뭐 규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이제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이제 출마를 이제 예정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친문 의원 지역구에도 이제 잇따라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는 뭐 이제 비명 뭐 이쪽에다 최근에는 또 친문 이렇게 이제 좀 흐름이 좀 바뀌었나요? 그동안 이제 수박 나가라고 했고 대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예. 좀 반기됐던 분들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하면 이분들이 대거 탈당하고 난 이후에는 좀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명계 분들에 대해서 좀 공격이 시작됐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이원주 의원 입당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 당내 내부만 좀 확산시키게 되고 전체적인 선거 전략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복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대 20대 때 민주당에서 광명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이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하고 이제 각을 세우다 이제 탈당을 해서 21대에서는 이제 낙선을 했고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사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어떤 그 대응 전략을 보면 예. 국민의힘이 이슈를 갖다가 선점을 하고 민주당은 쫓아가기 급급한 모양새예요. 예.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 카드로서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을 데려오는 건데 이상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든지 무게감에 비하면 낮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뭐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국힘 간 정도가 아니라 당적의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군가요? 그 고동진 삼성전자 현동진 사장 예. 출신 예. 영입하니까 이번에 또 현대차 영입하고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소위 말하면 쇄신 노력들에 이 민주당이 쫓아가기 급급하다. 자, 이런 상태로는 소위 총선 구도 자체에서는 뭐 변화가 없겠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의 좀 변화의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쇄신의 노력들이 소위 좀 뭐랄까 인물도 좀 바뀌고 정책도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 내놓고 이런 변화 계기점이 필요한데 예.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오히려 소위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내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총선의 목표를 흐리게 하고 좀 그런 점이 민주당이 조금 뭔가 좀 정신 차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봅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그런 그 총선판을 끌고 가는 그런 좀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준 것 같고요. 지금 그 5개 이제 주체들의 신당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오후에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이제 양향자 네. 신당과 이제 한국의 희망이죠. 그래서 신당 그 합당과 관련한 뭐 언급이 있을 거다. 이제 아마 좀 같이 이제 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그 신당 거기가 이제 같이 또 2월 초까지는 뭐 같이 이제 합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설 전에는 어떤 뭐 조그만 그 중형 텐트 정도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5개 주체들이 이제 하나로 빅 텐트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네,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크게 5개인데요. 네. 이 중에 소위 빅2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인데요. 이 예. 2개 정당의 통합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나 개혁 원칙과 상식 소속의 미래대연합, 미래대연합 주지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구민주당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이 가능해 보이고요. 예. 또 개혁신당하고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도 좀 통합 가능성이 보여집니다만은 예. 지금 가장 그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청당을 이미 완료한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크게 아쉬운 게 없고 독자 노선을 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에 모든 언론의 관심사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또 제3지대에 대한 동력이 좀 약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구민주당계의 통합 외에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이 좀 절실한 데 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크게 좀 아쉬움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한테 뭐 계양구 출마라든가 좀 어려운 요구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궁극적으로 대권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대대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 두 세력의 빅텐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어느 정도 같은 계열에 있었던 분들의 중텐트 정도까지만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텐트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지금 신당의 어떤 동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신당이 지금 논의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지지율 면에서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훨씬 높고요. 예. 반면에 현역 의원, 그러니까 기호와 관련된 현역 의원 보유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신당 쪽의 현역 의원이 더 앞서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분 싸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설 연휴 전까지는 최대한 몸집을 키워서 정말로 이렇게 선거구제도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도 소위 말해서 주도권 싸움에서 또는 공천 지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서야지 합당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 연휴 전에 빅텐트는 아마 군불대기까지만 가능할 거다. 그래서 기대감을 뭔가 부풀리는 수준 정도까지는 설 연휴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지만 예. 결정적으로는 이제 선거제도가 확정되고 선거 막판이 되어야 서로 간에 이제 명확한 그 힘의 관계, 소위 말 지지율 관계나 의원 의석수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끝나니까 그때서야 뭔가 급진전이 있거나 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빅텐트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 이후에는 가능할까요? 뭐 설 연휴에 네. 이제 그 양 당의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여기서 오늘도 이제 아마 이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쌍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로 좀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추가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네. 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난 뒤에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50인 미만까지 내일 모레부터 27일부터 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하고 이제 정부 야당에서는 좀 유예하는 법안을 좀 네. 처리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 요구를 보고 나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는 뭐 거부권 행사 유력해 보이지만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최대한 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좀 불거지고 있고요. 예.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의원이 생기면 그만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가 표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문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 자체가 지연되거나 민생법은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요. 또 제3시대 빅텐트 구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비례대표 선발 방식인데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 현안과 민생은 좀 분리해서 쌍특검법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본회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 일단
중소사업장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 반면에 그럼 안전을 뒤로 미룰 것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좀 내일 본회의 시간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 없다, 제로다라고 봅니다. 예.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가 아마 30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벌써 이제 8번이 넘어가는 이제 거부권 행사인데 예. 이 여론을 설 밥상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명품백 논란이 한참 이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 안아서 소위 말하면 이제 특검법까지 연결시켜야지 야당으로서는 총선 구도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초는 돼야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렵고 이제 문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3일 남았나요? 이제 시효 발효가 27일 네, 이제 며칠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연계를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재난안전관리청 이거 이제 설치하라 이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2년 유예에 대해서 이게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뭐 관련된 예산은 뭐 확보 못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최대한 뭐 재난안전관리청 설치 정도는 우리가 일단 명목화 시키고 이걸 명문화 시키고 뭔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그런 네. 방안도 좀 타협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다른 건 싸우더라도 네.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타협안이 있을 수 있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